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알아보려면 참 막막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부동산 계약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었죠. 아파트도 있고 빌라, 오피스텔도 있고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요. 어떤 걸로 해야 할지 누가 알려주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결혼하고 신혼집을 구한 이야기와 아이가 태어나서 내 집 마련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한 부동산 계약이 신혼집을 구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됐는지도 말씀드릴게요. 결혼을 하면 신혼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부동산 계약을 그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고 친구와 함께 자취할 때도 친구가 부동산 계약을 맡아서 하고 저는 월세의 반만 주었어요. 그래서 신혼집을 구할 때 너무 막막했어요. 주위에서 다들 전세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월세보다는 전세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달 월세를 내면 돈을 모으기 어려우니 전세로 살면서 돈을 최대한 저축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저축한 돈으로 나중에 집을 사면 된다고 하셨죠.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로 시작하고 부모님, 형제들이 다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전세로 집을 구했죠. 1.5룸 오피스텔을 전세로 구했습니다. 종로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죠. 살기 좋았어요. 역과도 가깝고 쇼핑하기도 좋고요. 퇴근하거나 주말이면 청계천도 걸어갈 수 있었어요. 비록 창문 앞이 또 다른 오피스텔의 벽을 마주하고 있어 하루 종일 창문을 닫아두고 있어야 했지만 말이에요. 그러다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아이가 생겨서 무척 좋았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있었죠.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는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웠어요. 1.5룸이라는 공간도 좁고 놀이터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다시 알아봐야 했어요. 집을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죠. 이제는 신혼집 볼 때와는 다른 시각으로 집을 찾아봤어요. 신혼 때에는 회사와의 거리, 상권, 교통이 주된 고려 요소였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모든 것이 아이에게 맞춰졌어요. 아이가 생활하기에 좋은 곳으로요. 놀이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안전하고 어린 친구들도 많은 곳으로요. 맛집이란 놀거리는 후순위로 밀렸죠. 오피스텔은 아이 키우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아파트를 알아보니 오피스텔보다 많이 비쌌어요. 그래서 중심가는 집을 구할 수 없고 외곽 쪽으로 나가야 했죠. 아내와 토요일에는 아파트를 보러 다녔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둘 다 왕초보라 무엇을 중시하며 아파트를 봐야 할지도 몰랐죠. 아는 것이라고는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정도였지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나씩 집을 봤어요. 그러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부동산 소장님께서 한 번에 여러 채를 보여주시는 날이 있었어요. 그때 알았죠. 하루에 여러 채를 볼 수도 있구나. 그럼 시간이 많이 절약되겠구나. 지금 생각하면 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죠. 집을 구하는데 집을 보러 갈 때마다 집값이 올랐어요. 이번 주에 같은 아파트 단지를 다시 보니 지난주보다 1,000만 원이 올랐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구하는 내내 집값이 오르는 것을 체감했어요. 평소에는 집값에 관심이 1도 없었는데 집을 구하다 보니 주변 아파트 시세가 보이더라고요. 집값이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 것이 정상인가? 일주일에 1,000만 원. 내 월급보다도 더 많이 올랐네. 집을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러다 폭락하는 거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니 전세보다는 매매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었어요. 2년마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이사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집을 구하러 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이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매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때는 대출도 잘 나왔고요. 디딤돌 대출도 대출 이자가 2.3% 정도였어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고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난생 처음 몇 억이나 되는 돈을 대출하려니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구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어린이집도 다니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잘 놀면서 지냈어요.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느낀 점, 잘했던 거, 아쉬웠던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아파트를 매수해서 좋았던 점은 제일 먼저 내 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 안정이 되었어요. 우리 가족에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어요. 전세를 살면 2년마다 집을 알아봐야 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불안과 걱정을 안 해도 되었죠.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아내가 좋아했던 것은 집을 아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서 좋았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집을 자기 마음대로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소망이 있잖아요. 비싸게 인테리어를 할 수는 없었지만 벽지도 시장에 가서 아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고르고 장판도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골라서 했어요. 그런 것 하나하나 집을 꾸며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전세를 살면 벽에 못 하나 박는 것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눈치가 많이 보이잖아요. 잘했던 점은 전세로 살지 않고 아파트를 매수한 거예요. 그때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마도 계속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았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덕분에 내 집 마련을 조금은 무리해서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매수한 아파트가 이후에 많이 올랐어요. 살 때는 투자를 생각하고 산 것은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 어느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살 때는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그때보다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참 운이 좋았죠.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고 투자에 대해서 더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시세가 제 연봉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니 투자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때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해서 투자를 시작하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운이 참 좋았던 거죠. 아쉬운 점도 있어요. 지나와서 생각해보면 좀 더 일찍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기도 하죠. 집이라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내 삶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줘요. 그런데도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거나 투자 공부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거죠. 주변에 누구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사람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계기는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부모님께서 일찍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들도 있죠. 또 누군가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집사람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투자해 보기도 하고요. 처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나 실거주를 마련할 때는 실력보다는 운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초심장이 행운이라는 말도 있죠. 저 같은 경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운은 지속되기 어렵죠. 한두 번의 운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 운이 계속 좋을 수는 없어요. 운이 안 좋을 때도 있고요. 저도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투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운이 아닌 실력을 키우려고요. 실력을 키워서 저도 부자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아이들도 남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어떻게 부동산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노후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는 안정적인 내 집도 있고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2년마다 전세금 올려주느라 등골이 휘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유전자를 물려주기도 하지만 삶의 지혜도 물려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바로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바로 엄마, 아빠이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잘 알고 있어야 알려줄 수 있어요. 최소한 아이들이 집을 알아볼 때 조그마한 조언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투자로 자산을 불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더 좋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투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배워나가요. 제 채널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구독하시면 나중에 찾아보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